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 현지인이 절대하지 말라는 식권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현지인들이 추천하지 않는 장소 10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험한 장소, 과대평가된 장소, 그리고 지금은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을 피해야 할 장소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본 여행이 더 기억에 남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한 장소.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근입니다. 2011년 북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대규모 원자력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일부 지역은 방사능 영향으로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 부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로 옆에 설치된 방사선 측정기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마을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었고 일부 건물에서는 도난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혼자서 방문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안전하게 견학하고 싶으시다면 지자체나 도쿄전력이 주최하는 공식 투어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오사카의 니시나리입니다. 오사카 남서부에 위치한 니시나리 지역은 오사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노숙자가 많고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강해 현지인들조차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행자들이 니시나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2,000엔 이하의 개인실 숙소를 찾을 수 있고 자판기 음료도 일반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관광지인 텐노 지역과 인접해 있어 위치도 좋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이 지역을 쿨한 니시나리라고 부르며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치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가족 단위 여행자분들은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보고 싶은 분은 가이드가 타로링 투어에 참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후지산 주변의 아오키가하라입니다. 주카이로도 불리는 아오키가하라 수에는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깊은 숲입니다. 고대 화산 분출로 형성된 이 숲은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일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지산을 방문한 관광객 중 일부는 이 지역에 들르기도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숲은 어두운 분위기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길을 잃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도 거의 없고 많은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입구 근처에서부터 기이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신호도 바로 끊겨서 곧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험심이나 호기심은 이해하지만 이 지역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방문을 삼가시기를 구원장드립니다. 과대평가되어 있는 장소. 네 번째는 삿포로 시계탑입니다. 삿포로 시계탑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878년에 삿포로 농학교의 일부로 건축되었으며 일본 근대화 시기에 도입된 서양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시계탑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생각보다 작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기대했던 아름다운 풍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삿포로 시계탑은 일본 내 가장 실망스러운 관광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삿포로에서 보다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원하신다면 홋카이도 진구나 홋카이도 개첩촌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 풍경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의미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삿포로 시계탑은 여행 일정에서 제외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교토타워기입니다. 교토타워는 교토역 바로 앞에 우뚝 솟아 있으며 높이 131m로 교토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근대화의 상징으로 건설되었으며 바다가 없는 교토를 비추는 등대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은 이 타워가 교토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교토는 전통적인 목조 가옥과 역사적인 사찰, 고즈넉 한거리 풍경으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교토타워는 주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등대라기보다는 거대한 양초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타워는 종종 가장 실망스러운 명소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교토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기요미즈다라나 후시미나리 신사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전망과 깊은 역사 그리고 교토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고야 TV탑입니다. 나고야는 일본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문화와 산업,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상징 중 하나는 나고야 TV탑으로 공식 명칭은 주보전력 미래타워입니다. 1954년에 완공된 이 탑은 일본 최초의 TV 방송 송신탑으로 이후 도쿄타워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실제로 방문한 관광객들 중 많은 분들이 실망을 표하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망입니다. 100m 높이의 전망대는 현재 주변에 더 높은 빌딩들이 많아져서 탑 트인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형이 도쿄타워와 비슷해 작은 도쿄타워 같다는 인상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큰 감동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도시 전망을 더 멋지게 감상하고 싶다면 미드랜드 스퀘어의 스카이 프롬나드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현대적이고 나고야의 거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곱 번째는 오사카의 닌토쿠 천왕릉입니다. 오사카 근교 사카이시에 위치한 닌토쿠 천왕릉은 일본 최대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고분입니다. 5세기에 조성된 이 전방 호원부는 닌토쿠 천왕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해저에 둘러싸인 거대한 녹색 섬처럼 보이며 드론 영상이나 지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문제는 그 크기입니다. 도보로 접근하면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높은 울타리 뿐이며 헬리콥터를 타지 않는 이상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는 단지 나무로 덮인 언덕처럼 보이고 고분 자체에 접근할 수도 없으며 영어 안내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사카 역사박물관이나 근처의 모즈 후루이치 고분고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왜 이 무덤들이 중요한지 자세히 배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각 자료와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런 대안지를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홋카이도의 니세코입니다. 니세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로 최상의 파우더 스노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몰려옵니다. 한때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던 니세코는 수년간 국제적인 고급 리조트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리프트권의 가격은 일본 내 다른 스키장보다 2에서 3배 비쌀 수 있습니다. 도쿄와 비교해도 니세코의 생활비와 최저임금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니세코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변하면서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싶거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자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후라노, 노자와 온센, 하쿠바 등의 스키장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저렴하게 지역의 문화체험, 멋진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하지 말아야 할 장소. 아홉 번째는 오키나와 근처의 토카라 열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80%에 달하며
작년에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 21일부터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한 푸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1000회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으로 지역에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대피를 시작했으며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들이 난카이 해국 거대 지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높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은 진전될 때까지 토카라 연도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오키나와의 슈리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리성은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유큐 왕국의 역사적인 성입니다. 수세기 동안 왕궁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슈리성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2019년 10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성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슈리성은 재건 공사 중이며 방문객들은 공사 현장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슈리성을 방문했지만 공사 중인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이 완료되는 2026년 가을에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완성전 재건 과정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더 알찬 여행을 원하신다면 나카부스쿠성이나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해변 등 다른 멋진 장소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